두려움은 퇴직 직후 찾아온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시면서 여유 있게 지내세요. 퇴직하는 날, 축하와 위로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한 나에게 주는 마지막 인사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고 집에 도착하니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는 출근했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제 뭐 하지? 그날이 바로 내 삶의 벽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준비가 없으면 그 시작은 곧 혼란과 절망으로 바뀝니다. 특히 퇴직 후 단 하루 이틀 만에 느껴지는 불안감은 생각보다 더 강렬하고 현실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불안이 왜 찾아오는지, 또 그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본문 퇴직 후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1. 시간을 감당할 계획이 없었다. 놀랍게도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퇴직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던 것들이 참 많았죠. 운동, 독서, 가족과의 시간, 여행.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그 시간이 무섭게 느껴졌다는 분이 많습니다. 사례 1. 58세 전직 은행원 정현수 씨의 이야기. 정 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후배들이 박수쳐주며 배웅하던 그날, 정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이틀째 되는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멍해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가족들 출근하고 나니 거실에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밤이 오니까 막 우울해지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이처럼 시간을 소비할 목적이 없는 삶은 금세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실제로 은퇴 직후 우울증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죠. 해결 방법은 퇴직 전부터 루틴을 만들어두는 겁니다. 하루 3시간은 글쓰기, 2시간은 운동, 오후엔 취미나 재능 나눔, 봉사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일 없는 삶을 버틸 준비는 결국 할 일이 있는 삶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 경제적으로는 괜찮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금 흐름은 없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빠뜨리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소득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례 2. 58세 전직 은행원 김병우 씨의 이야기. 김 씨는 퇴직금으로 약 3억 원을 받았고 63세부터 받을 연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퇴직 후 딱 이틀 만에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식비랑 생활비로 얼마를 써야 하는지 묻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평소에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이체로 다 알아서 됐었는데 이제는 매달 내 돈에서 빠져나가니까 자꾸 손이 떨렸어요. 고정 수입이 사라진 삶은 마치 바닥이 없는 계단을 걷는 느낌입니다. 한 달, 2달은 괜찮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 쓰는 게 무서워집니다. 해결 방법은 퇴직 전에 반드시 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작은 규모라도 현금이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형 상가의 임대 수익, 주식 배당금, 온라인 강의, 블로그 수익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적게 벌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안정된다는 겁니다. 3. 정체성이 사라졌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직장 생활은 우리에게 단지 돈 버는 일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역할, 정체성 그 자체죠. 그런데 퇴직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사례 3. 58세 전직 은행원 이경호 씨의 이야기. 이 씨는 지점 운영을 총괄하며 직원들에게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퇴직 이후 그는 지역 도서관에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2주 만에 그만뒀습니다. 누가 날 필요로 하지 않는데 자꾸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와, 지점장님 멋지셨죠. 이렇게 추억하긴 하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한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직장이 사라지면 내가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지 스스로 새롭게 정해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정체성 혼란은 곧 우울로 이어집니다. 해결 방법은 퇴직 전에 나의 다음 역할을 설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독서 모임 운영자, 재무 상담 코치, 지역 멘토, 글 쓰는 은퇴자 등 직업이 아니라 역할을 정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퇴직 후에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 후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삶을 설계하는 힘. 퇴직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자유고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위기입니다. 58세에 퇴직한 은행원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몸은 쉬는데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퇴직 후 이틀 만에 그 말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퇴직 후 무엇을 할지 하루 일과표를 그려봤는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한 푼도 없어도 버틸 자신이 있는가? 나는 직장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 어떤 사람인가? 퇴직 후 무너진 삶의 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건 돈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건 삶을 계획하는 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10분씩 은퇴 이후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퇴직은 멈춤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이라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니까요. 퇴직하면 일단 쉬고 봐야지. 퇴직금이랑 연금 있으면 몇 년은 걱정 없겠지. 쉬다 보면 뭔가 하게 되겠지. 여러분, 이 말들 혹시 한 번쯤 하신 적 있죠? 제 상담실을 찾는 분들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퇴직 후 딱 이틀 지나면 표정이 달라져요. 걱정, 허탈, 막막함이 그 얼굴 위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퇴직은 단지 회사 생활의 종료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 정체성, 인간관계, 수입 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막연히만 준비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이후 초기에 겪게 되는 3가지 충격과 그 충격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편하게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게 풀어볼게요. 1. 첫 번째 충격. 하루가 너무 길다는 감정. 사람은 생각보다 리듬의 동물입니다. 매일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회의하고 점심 먹고 일하다 퇴근하는 그 리듬 속에 우리는 스스로의 역할과 존재감을 느끼죠. 그런데 그 리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의미상실과 무기력감이 몰려옵니다. 이건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예요. 퇴직 후 하루 일과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채워지면 사람은 서서히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은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전문가 팁. 퇴직 전에 반드시 은퇴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 루틴 산책 독서, 낮 루틴 재능 기부, 온라인 강의 수강, 저녁 루틴 운동, 취미 활동처럼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특히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채워야 정서적 공허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2번째 충격. 소득이 없다는 현실. 퇴직금 있으니까 몇 년은 버티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 흐름이 끊겼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 전에는 매달 40만 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죠. 이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아무리 3억 퇴직금이 있어도 들어오는 돈 없이 빠지는 돈만 있는 구조는 사람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어요. 게다가 세금, 보험료, 자녀 지원금, 경조사비 등 은근히 빠져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금방 돈 걱정이 현실이 됩니다. 전문가 팁. 퇴직 전에 월 5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만드세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은퇴 전 자격증 취득 공인중개사, 경비교육, 투자자문 등.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콘텐츠 활동. 자산형 수익 월세, 배당주, 리치아리아이티에스 투자. 공유경제 자동차 공유, 방 공유, 재능 거래 플랫폼 등. 포인트는 이겁니다. 적어도 월 1회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기쁨을 은퇴 후에도 이어가야 한다. 그게 삶을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3번째 충격. 나는 이제 누구인가? 회사 다닐 때는 김 부장, 이 지점장, 박 팀장이라는 호칭이 나를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엔 그 호칭도 사라집니다.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소속감의 상실, 존재감의 흔들림이에요. 실제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누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이건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가치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문가 팁. 은퇴 이후의 정체성은 역할 기반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직장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요. 예를 들어, 글 쓰는 60대, 동네 독서 모임 리더, 재무 코칭 멘토, 은퇴자 대상 투자 강사, 손주 교육 봉사자.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인가라는 자기 역할을 설정해두면 퇴직 후에도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약 퇴직 후 진짜 삶을 위한 3단계 체크리스트. 체크포인트 질문 준비 방법. 시간 나는 퇴직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일과표 만들기, 취미 활동 계획. 소득 퇴직 후에도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는가? 임대 배당 온라인 활동 등 수익 구조 설계. 정체성 나는 어떤 역할을 가진 사람인가? 직업 아닌 역할 중심 정체성 재설정. 마무리 칼럼 멘트 퇴직은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다. 퇴직은 그저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아닙니다. 퇴직은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삶의 벽은 무너지고 준비 없이 맞이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반대로 조금만 준비하면 퇴직 후의 삶이야말로 자유와 의미가 공존하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서 계신가요? 퇴직 후 이틀 만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퇴직 후 하루 만에 다시 나를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퇴직 후 1년 동안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함께 준비하면 은퇴는 무서운 일이 아니라 기대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